한글 맞춤법 중 형태, 띄어쓰기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형태에 관한 것을 봅시다. 체언과 조사는 제14항에 있는데요.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가 있습니다. 손이, 손을, 손에, 손도, 손만처럼 이제 체언이 조사와 같이 쓰이는데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손이, 손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밝혀서 손이, 손을처럼 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간과 어미에 관련해서 제15항에 나와 있는데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언과 조사와 마찬가지로 용언의 어간과 어미도 구별하여 적는데요.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용언의 어간은 살리고 또 어미의 형태도 살려서 적습니다. 붙임일은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넘어지다, 늘어나다, 돌아가다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다, 넘다, 지다, 늘다, 나다, 돌다, 가다 이런 식인데 이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고요.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쓸어지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쓸다가 이 본뜻에서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전미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19항, 20항, 25항이 해당합니다. 19항,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길이, 깊이, 같이, 굳이 이런 것들이요.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더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노름, 코끼리 같은 경우인데요. 노름을 대표적으로 보면 놀다에 음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노름이 뭔지 알죠, 여러분? 도박이에요, 도박. 근데 이게 놀다의 음이랑 멀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놀음이라고 안 쓰고 노름이라고 그냥 밝혀 적지 않습니다. 붙임을 보면 어간의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다 어간에 어가 이제 결합한 경우에는 넘어, 그다음에 막다의 에. 지금 어나 에 같은 경우에는 흔치 않은 전미사죠. 이렇게 붙어서 지금 넘어 같은 경우는 부사고 이제 막에 같은 경우에는 명사인데 이제 각각의 이 동사가 다른 품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그냥 이어 적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낱낱이, 샅샅이, 바둑이, 산발이 같은 경우에요. 제25항 하다가 붙은 어근에 이가 희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지금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걸 나눴어요.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이가 붙는 경우 예를 들어서 급히 이건 급하다 하다 붙을 수 있죠. 꾸준히 꾸준하다 도저히 깨끗이 이런 거 이럴 때에는 이제 원형을 밝혀서 적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에 이가 붙어서 이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더욱도 부사인데 이가 붙어서 또 부사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역시나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선생님 왜 밝혀 적어요?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제 수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이시옷의 표기는 제30항에 있습니다.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첫 번째,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날 때. 나루 더하기 배. 자, 근데 나루배가 아니라 나루배로 발음이 될 때는 여기다가 사이시옷을 받쳐 적죠. 귀 더하기 병은 귀병이 아니라 귀병으로 된 소리가 될 때 여기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거죠. 두 번째,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인데요. 비와 물이 합성이 됐을 때 비물이 아니라 빗물처럼 니은 소리가 덧날 때는 사이시옷을 쓰는 거고요. 퇴마루가 아니라 툇마루와 같이 니은 소리가 덧나도 받쳐 적습니다. 세 번째,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인데요. 뒤와 일이 합성이 될 때 뒤일이 아니라 뒷일처럼 니은이 지금 둘 다 덧났죠. 이럴 때 사이시옷 받쳐 쓰고 나뭇잎, 예산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이시옷을 붙여 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두 음절 한자어일 텐데요. 자, 지금 6개의 예시가 나와 있죠. 이거는 요 예시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곳간, 새빵, 숫자, 찻간, 횟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말은 제33항, 34항, 35항에 해당하는데요. 34항부터 보시면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그냥 줄어든 대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자, 그것 더하기 은이죠. 은이 조사니까. 근데 그냥 줄을 때는 그건처럼 그냥 줄어든 대로 적습니다. 34항, 모음 아어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아덧이 어울릴 적에는 그냥 준 대로 적습니다. 붙임 1, 이 뒤에 어시 어울려 줄 적에도 그냥 줄어든 대로 적습니다. 할 때도 그냥 네. 그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 2,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때는 그냥 그렇게 줄어든 대로 해로 적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35항, 모음 오우로 끝난 어간에 아덧이 어울려서 what으로 될 적에는 역시나 그렇게 적으면 됩니다. 꼬 더하기 할 때는 꼬아라고도 할 수 있지만 꽈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그냥 꽈라고 적습니다. 보아도 봐, 두어도 둬 이렇게 적습니다. 붙임 1, 노아가 놔로 줄 적에도 준대로 적고요. 뒤에 어시 어울려 웻이 될 적에도 그냥 줄어든 대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되어는 이제 되어잖아요. 근데 그거를 줄어서 왜가 됐을 때도 그냥 되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형태에 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띄어쓰기에 관한 것을 보면은 붙여 쓰는 경우 제41항에 있습니다.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그 앞말은 체언이 되겠죠. 꽃이, 꽃마저, 꽃밖에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띄어쓰는 경우인데요. 제42항, 의존명사는 띄었습니다. 뭐랑? 앞에 오는 관형어랑 띄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처럼 지금 것, 수 등이 이제 의존명사잖아요.
앞에 오는 거랑은 무조건 띄어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제44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씁니다. 한 개, 차 한 대, 옷 한 벌. 자, 지금 개, 대, 벌 등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인데요. 왜 띄어쓰냐면 이것이 다 의존 명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의존 명사 중에서 얘네들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42항과 43항은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502호처럼 이건 허용이에요. 제45항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씁니다. 아침 겸 점심, 가정 및 닷교, 천군 대 백군처럼 겸, 및, 대 이런 것들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것들은 각각 띄어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붙여 쓸 수도 있고 띄어 쓸 수도 있는 둘 다 가능한 경우입니다. 제47항 보조용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붙여쓰도 허용합니다. 자, 원칙은 띄어쓰는 거예요. 근데 붙여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자, 원칙대로 쓰면 불이 꺼져 간다. 띄어써야 되고요. 허용을 하면은 둘이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어는 띄어씁니다. 예를 들어서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자, 놀아난다인데 앞에 앞말에 만이라는 조사가 붙었어요. 그럴 때는 띄어써야 되고요.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자, 지금 덤벼들어 보아라. 일때 덤벼들어. 지금 앞말이 덤비다, 들다 이미 합성이에요. 이미 합성된 용언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보아라와는 띄어써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 그 뒤에 오는 보조용은 띄어쓴다라고 했는데 그가 올 듯도 하다. 지금 도 같은 이제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형태와 띄어쓰기에 관한 한글 맞춤법을 알아봤는데요.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규칙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문서로 남겨놓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글 맞춤법이라는 규범으로 남겨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자주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그게 몸에 익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복습해 봅시다.